마블 코믹스에 마블 좀비즈가 있다면 DC 코믹스에는 DC즈드라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블 좀비즈가 희망이 없는 좀비 세계관을 그렸다면 DC즈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슈퍼히어로들과 그 안에서 싹트는 희망을 그리고 있는데요. DC즈드는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훌륭한 그림체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좀비 세계관을 통해 DC 코믹스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놀라운 작품이죠. 따라서 좀비를 좋아하고 DC 세계관의 좀비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은 꽤 흥미로울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크사이드가 지구를 침공하자 저스티스 리그는 무려 일주일 동안 그와 전투를 벌여 다크사이드와 파라데몬 군단을 물리치고 지구를 무사히 지켜내는데요. 전투에서 패배한 다크사이드는 지구에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저스티스 리그의 말에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돌아올 이유가 없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지구를 떠나버리죠. 그리고 얼마 후 배트맨은 사이보그에게 몰래 심어놓은 추적장치로 그를 찾아봤지만 지구와 태양계 어디에도 사이보그를 찾을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한편 사이보그는 다크사이드에게 납치되어 생체 실험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다크사이드가 사이보그를 납치한 이유는 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조종할 수 있는 반생명 방정식의 비밀이 바로 사이보그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데사드를 시켜 모든 준비를 끝마친 다크사이드는 사이보그의 혀를 잘라버리고 마더박스를 이용해 반생명 방정식을 추출하려고 했는데요. 데사드가 반생명 방정식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사이보그가 죽으면 반생명 방정식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을 하자 다크사이드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 죽음의 화신 블랙 레이서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블랙 레이서를 이용해 사이보그의 죽음을 묶어둔 다크사이드는 마더박스로 사이보그의 반생명 방정식을 추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마더박스가 복원한 사이보그의 혀와 블랙 레이서의 힘이 반생명 방정식의 오류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좀비 바이러스가 탄생하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다크사이드가 폭주하면서 아포칼립스 행성은 파괴되기 시작했고 어찌된 일인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데사드는 절망하면서 사이보그를 지구로 보내는데요. 그 순간 아포칼립스 행성은 다크사이드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지구 메트로폴리스에 떨어진 사이보그의 시스템은 인터넷을 감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정신을 차린 사이보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급히 자신의 시스템을 차단하는데요. 이미 좀비 바이러스는 온라인을 통해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고 사이보그를 촬영하는 시민들 덕분에 바이러스는 더욱 빨리 세상을 잠식합니다. 그렇게 바이러스가 온라인과 트위터, 메일, 컴퓨터, 핸드폰을 통해 사람들을 노출시켰고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하나둘씩 좀비가 되어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하죠. 한편 끔찍한 비명소리를 듣고 거리로 나온 슈퍼맨은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하고 로이스 레인과 자신의 아들 존 켄트를 구하기 위해 집으로 급히 날아갑니다. 그 무렵 배트맨의 아들 데미안 웨인과 게임을 하고 있던 존 켄트는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바로 그때 슈퍼맨이 나타나 모든 전자기기를 태워버리고 그들을 무사히 구해내죠. 그리고 배트맨은 배트케이브의 컴퓨터 방화벽이 외부의 감염을 인지하고 스스로 차단되자 온라인 접속을 끊고 원인을 분석하다가 자신의 저택이 온라인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모든 전원을 내리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좀비로 변한 나이트윙과 레드로빈은 알프레드를 공격하고 있었고 그것을 본 배트맨은 사력을 다해 그들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결국 배트맨도 나이트윙에게 물리면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죠. 한편 슈퍼맨 덕분에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데이미안 웨이는 그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배트맨의 비상 연락망이 끊기자 불안에 휩싸이는데요. 거리의 상황을 살펴보는 로이스 레이는 데일리 플래닛으로 가면 그곳에 있는 아날로그 장비를 통해 전 세계에 위험을 알릴 수 있고 건물이 튼튼해 안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데미안 웨이는 그곳에서 다시 배트맨과 연락하기로 결심하고 슈퍼맨 일행과 데일리 플래닛으로 향하는데요. 데일리 플래닛에 도착한 슈퍼맨은 투시를 통해 내부가 이미 좀비들로 가득 찬 것을 확인하고 심각한 고민에 휩싸이죠. 그 무렵 아쿠아맨은 북대서양에서 유람선을 수색하다가 좀비 떼의 공격을 받고 바다로 떨어지고 메트로폴리스 외곽 숲속에서 올리버 퀸과 디나 랜스와 야영을 하고 있던 할 조던은 그들의 사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혼자 텐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나 랜스와 올리버 퀸은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바로 그때 텐트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할 조던이 좀비로 변하면서 그들은 좀비 그린 랜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올리버 퀸이 친구에게 차마 화를 쏘지 못하고 망설이자 디나 랜스는 그를 구하기 위해 최강의 기술을 사용해 할 조던은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고 링의 선택을 받으면서 새로운 그린 랜턴으로 거듭나죠.
한편 데일리 플래닛에서 좀비 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던 슈퍼맨은 수상한 소리를 감지하고 디나 랜스와 올리버 퀸이 있는 곳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빠르게 설명한 슈퍼맨은 그들을 데리고 데일리 플래닛으로 날아오는데요. 때마침 배트맨과 연락이 되었다면서 데미안 웨인이 무전기를 내밀자 그들은 기뻐하며 배트맨과 대화를 시도하죠. 배트맨은 나이트윙에게 물려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자 미스터 프리즈의 슈트를 이용해 자신의 신진대사를 극한으로 낮추고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알프레드에게 산탄총을 쥐어주고 자신을 감시하라고 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배트맨은 자신의 피를 분석해 좀비 바이러스의 정체가 반생명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슈퍼맨 일행에게 경고해줍니다. 그리고 배트맨은 빠르게 자신의 아들 데미안 웨인과 작별 인사를 하지만 결국 좀비로 변해버리죠. 그러자 알프레드는 데미안이 듣지 못하도록 통신을 끄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배트맨을 쏴버립니다. 배트맨과 나이트윙, 레드로빈의 시체를 가지런히 정리한 알프레드는 착잡한 심정을 뒤로하고 배트플레인을 타고 고담시로 향합니다. 한편 포이즌 아이비는 조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던 할리퀸에게 그와 헤어지라고 조언하고 용기를 얻은 할리퀸은 조커를 찾아가는데요. 이미 좀비가 되어버린 조커가 공격하자 할리퀸은 산탄총으로 그를 죽이고 잠시 놀라다가 조커를 죽인 것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면서 몹시 즐거워하죠. 그렇게 상쾌한 기분으로 할리퀸은 거리를 나서다가 좀비가 된 버즈 오브 프레이를 만나면서 위기에 빠지는데요. 바로 그 순간 포이즌 아이비가 나타나 버즈 오브 프레이를 간단하게 처리하고 할리퀸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 무렵 아틀란티스에서 템페스트와 함께 훈련을 하고 있던 메라는 좀비가 된 아쿠아맨의 공격을 받고 경악합니다. 그리고 아쿠아맨의 공격으로 하나둘씩 좀비가 되고 오염된 피를 마신 템페스트마저 좀비로 변하자 메라는 구사일생으로 그곳을 탈출해 원더우먼의 고향인 데미스키라로 향하죠. 한편 슈퍼맨은 자신의 시야를 24시간 내내 엑스레이 비전으로 대체하고 데일리 플래닛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슈퍼맨의 엑스레이 비전은 모든 시야가 투시된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각종 인터넷이나 전자기기는 슈퍼맨을 좀비로 만들 수 없고 좀비가 감히 그의 신체에 상처를 입힐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슈퍼맨은 좀비 세계관에서 무적에 가까운 방어력을 자랑하죠. 그래서 슈퍼맨은 홀로 데일리 플래닛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입구까지 막으면서 안전지대를 형성하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자신의 고향 스몰빌로 향하는데요. 스몰빌로 가면서 시민들을 구조하던 슈퍼맨은 블랙 라이트닝의 헬기가 감염된 클레이 페이스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블랙 라이트닝과 그의 가족들에게 데일리 플래닛으로 가라고 말해주고 곧바로 스몰빌로 향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 마사 켄트에게 좀비가 된 아버지가 헛간 지하실에 갇혀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자 슈퍼맨은 좀비가 된 아버지를 슬프게 바라보다가 결국 헛간 지하실에 단단히 감금합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어머니와 함께 데일리 플래닛으로 향하죠. 그 무렵 원더우먼은 데미스키라에 있는 히폴리타 여왕에게 아틀란티스의 몰락과 좀비 바이러스 사태를 알리고 다른 히어로들과 합류하기 위해 메트로폴리스로 향하고 로이스 레인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생존자들을 데일리 플래닛으로 인도하면서 안전지대는 든든한 아군들로 채워지죠. 그렇게 아군들이 모이자 슈퍼맨과 블랙 카나리는 아직 오지 않은 플래시와 키드 플래시를 찾아 나서는데요. 그들이 발견한 플래시와 키드 플래시는 자신들이 감염되면 지구는 순식간에 좀비로 변할 것이라는 배트맨의 경고를 듣고 스스로를 감금하고 있던 상태였죠. 한편 데일리 플래닛을 지키고 있던 히어로들은 좀비가 된 자이겐타를 보고 경악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도착한 알프레드가 배트플레인을 이용해 자이겐타를 공격하는데요. 거대한 자이겐타는 마치 장난감처럼 배트플레인을 잡아채고 던져버리죠. 그렇게 히어로들이 고전하고 있을 무렵 때마침 도착한 블랙 카나리가 배트플레인을 구조하고 슈퍼맨이 등장하면서 자이겐타는 무력화되는데요. 뒤늦게 도착한 원더우먼이 쓰러진 자이겐타를 죽이려고 하자 슈퍼맨은 혹시 치료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그녀를 말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자이겐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이보그가 등장하죠. 블랙 카나리에게 구출된 알프레드는 아버지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배트맨의 장비를 데미안 웨인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평소 브루스 웨인은 데미안을 자랑스러워했으며 그가 배트맨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면서 데미안을 위로해주죠. 또한 블랙 라이트닝의 딸 썬더가 전자기기를 맞는 특수한 렌즈를 나누어주면서 비로소 히어로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공중에서 추락한 호크걸이 나타나 캡틴 아톰이 곧 폭발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죠. 호크걸이 나타나기 전 워싱턴 DC 지하에서 캡틴 아톰과 아만다 윌러는 감염자 내부로 들어가 바이러스를 조사하고 있는 레이 팔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톰이 나타나지 않자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아만다 윌러는 캡틴 아톰에게 감염자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아만다 윌러의 명령을 받은 캡틴 아톰은 감염자들을 처리하다가 심각한 고통에 몸부림치는데요. 사실 그의 몸속에는 이미 좀비가 되어버린 아톰이 심장을 쥐어뜯고 있었고 그 고통을 홀로 감내하던 캡틴 아톰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거죠. 호크걸에게 이 소식을 들은 슈퍼맨과 원더우먼은 빠르게 워싱턴 DC로 날아가 캡틴 아톰을 붙잡고 우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공중에서 캡틴 아톰이 폭발하면서 슈퍼맨과 원더우먼을 집어삼키고 세상은 파괴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히어로들은 절망에 휩싸입니다. 오늘은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는 과정과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히어로들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암울해진 좀비 세계관과 그 안에서 싹트는 새로운 희망들을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